깊은 밤이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바람이 숲의 잎들을 갈기갈기 찢으며 지나갔다.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는 사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고 산 전체가 잠시 숨을 죽이는 듯했다. 그 가운데 작고 가느다란 발소리가 돌길을 헐떡이며 내달리고 있었다. 개똥이는 거의 쓰러질 듯 달렸다. 목구멍은 타들어갔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엔 두려움이 꽉 차 있었고 입술은 공포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는 외쳤다. 당강, 누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신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등불 아래 그의 눈동자는 칼끝처럼 빛났다. 움직인다. 그는 말을 아끼고 손짓만으로 명령을 내렸다. 숨죽인 그림자들이 일어났고 바위처럼 묵직했던 짱돌 부대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목적지는 근처 일본군의 소규모 주둔지, 원래 50명 정도 주둔 중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평강의 집으로 출동한 상태였다. 그 안에 남아있는 건 20명 남짓이었다. 땀과 흙, 피비린내로 범벅이 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짱돌 부대는 바닥을 짚듯 움직이며 진지를 포위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온달이었다. 누구냐? 여긴 대일본군 주둔지다. 그 외침은 사너리에 튕겨 울렸다. 온달은 피식 웃었다. 목소리는 가볍고 말끝은 차갑게 젖어 있었다. 난 님이 줬도다. 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온달의 팔이 휘둘러졌고 단도는 순식간에 외놈의 목줄기를 그었다. 피가 분수처럼 뿜어졌고 시체가 바닥을 툭 꺾으며 쓰러졌다. 탕, 탕. 이어진 총성이 두 발, 정밀하게, 빠르게. 외놈 2명의 머리가 뒤로 꺾였다. 평강이었다. 그녀는 잔잔한 얼굴로 총을 쥐고 있었다. 그 표정엔 무표정이란 두려움조차 없었다. 신돌석조차 혀를 내둘렀던 조선 최고의 명사수, 그가 아닌 그녀였다. 온달은 피에 취한 듯 광기 섞인 비명을 질렀다. 그의 붉은 머리카락은 피로 더욱 진하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손의 칼은 살점을 베어내며 무겁게 움직였다. 그의 눈동자엔 광기와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엉켜 있었다. 짱돌 부대는 따라 들어갔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처음 보는 피, 처음 보는 죽음. 총은 빗나가고 탄하는 허공을 갈랐다. 전장은 엉망이었다. 우릉, 비명, 피. 쪼이지 마! 그냥 멧돼지 사냥하는 거라 생각해! 대가리 나이여! 평강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녀는 이들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현실을 내던졌다. 그러나 민간 출신의 부대원들은 총을 잡은 손이 마치 자신의 죄악이라도 되는 양 더 떨고 있었다. 그때 신돌석이 외쳤다. 돌격하라! 못 맞추겠으면 가까이 가서 쏴! 비명이 쏟아지고 짱돌 부대는 외마디 함성과 함께 전진했다. 총탄이 튀고 검이 갈라졌다. 피는 마른 흙 위를 적셨고 어둠은 짙게 타올랐다. 결국 주둔지는 피투성이의 침묵 속에 무너졌다. 흩어져라! 무기한 탄약부터 챙겨! 신돌석의 명령에 모두가 움직였다. 하지만 그때 땅! 짧은 총성 하나. 으악! 막내 개똥이었다. 작고 여린 그의 몸이 허공에서 흔들리듯 휘청이며 바닥으로 꺾였다. 가슴 한복판이 총탄에 뚫려 있었다. 피가 무섭게 솟구쳤다. 개똥이! 신돌석과 온달이 달려갔다. 개똥이의 손이 신돌석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 작은 손은 이미 힘이 빠져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말을 걸고 있었다. 돌석이 형, 나
죽는 거야? 신돌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입에선 부정만이 흘러나왔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 다 끝났어.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개똥이의 눈동자는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다. 갈라진 숨소리는 바람처럼 흩어졌고 피는 여전히 흘러나왔다. 평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총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이가 부딪히며 어금니가 깨질 듯 힘이 들어갔다. 입술은 떨렸고 눈가에는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빛이 맺혔다. 씨발, 전쟁은 씨발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방금 전에 총성과 맞먹는 울림을 남겼다. 달빛은 어두운 숲속을 조용히 덮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개똥의 가슴 위로 조용히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짱돌 부대의 첫 번째 전투는 승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날 밤 전장에서 무엇을 이겼는지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가슴엔 적의 죽음보다 하나의 이름, 하나의 소년이 더 깊이 새겨졌으니까. 짙은 어둠이 깔린 숲길. 나뭇잎은 흙을 더듬으며 몸을 말았다. 달빛은 싸늘했고 가지 그림자가 구불구불 땅 위로 길게 뻗었다. 그 속을 걷던 짱돌 부대의 발자국은 무거웠고 걸음은 꺾인 호흡처럼 조용했다. 그 정적을 처음 깬 건 평강이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롭게 쏘아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를 숙였고 침묵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걸음을 멈춘 채 부대원들을 노려봤다. 도대체 무슨 정신이야? 외놈들 가만 못 두겠다며. 근데 이게 뭐야? 쫄아서 총도 제대로 못 쏘고 맞추지도 못하고 허둥지둥거리고. 봐, 니들 때문에 개똥이 죽을 뻔했어. 부끄럽지도 않아? 말끝은 날카로웠고 분노는 등불처럼 부글거렸다. 부대원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였다. 고개 너머로 눈물 자국이 반짝였다. 어두운 달빛이 닿은 아이들의 볼엔 흙과 땀 그리고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누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처음이라. 신돌석이 나섰다. 천천히 앞으로 한 발.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다. 전우들, 오늘 봤지? 우리가 총 한 발 잘못 쏘면 전우가 죽는다. 실수 하나로. 웃음기 사라진다. 우린 놀러 온 게 아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대원들 사이에서 울음처럼 조용한 다짐이 퍼졌다. 죄송합니다, 대장. 지켜봐 주십시오.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바짝 쥔 주먹을 풀지 않았다. 눈가에 멍든 마음이 고였다가 조금씩 물러났다. 그 고요를 이번엔 온달이 깨트렸다. 자, 이제 그만하고 이동하자. 놈들이 곧 쫓아올 거야. 신돌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개똥이를 등에 업었다. 등에 느껴지는 열은 불안하게 뜨거웠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은 아직 어깨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조심스럽게 한 소년이 평강 옆으로 다가왔다. 소똥이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어딘가 자라나기 시작한 결심이 얽혀 있었다. 누님,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은 작고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부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기대와 부끄러움이 한데 얽힌 눈동자들. 평강은 짜증스레 고개를 젖혔다. 니들 싸울 줄도 모르면서 왜 의병질이야. 민폐나 끼치고 말이야. 소똥이는 눈을 내리깔았다. 죄송합니다. 그냥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니들이 나서냐고. 소똥, 개똥, 말똥, 이름도 없는 것들을 왜 싸워야 되냐고. 싸우면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벼슬이 주어지냐? 오늘은 겨우 이겼지만 다음은 몰라.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녀의 말은 차가웠다. 부대원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말없이 땅만 바라보았다. 그 적막한 장면 속에서 온달이 그녀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다. 야, 그만해. 애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러자 조용히 있던 한 부대원이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입을 열었다.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쪽팔려서. 평강은 그 말에 멈칫했다. 그 말을 지식이려다. 도리어 입꼬리가 조금 말려 올라갔다.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그럴 거면 차라리 외놈들 앞잡이나 해. 먹곤 살잖아. 그 말에 그 부대원이 발끈했다. 그놈들 이용만 하고 버리잖아요. 고위 양관들이나 살지. 우리 같은 놈들은 어차피 죽거나 버려져요. 그 순간 평강의 입에서 흘러나온 헛웃음은 잠깐이었지만 그 속엔 오래 묵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한심한 놈들. 쪽팔리긴. 그래, 앞으로 잘 싸워. 짧은 한마디에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갈라졌다. 네, 누님. 짱돌 부대는 다시 일렬로 섰고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발걸음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너무 노골적이라 평강은 입꼬리를 비틀듯 올리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씨발. 내 팔자에 이런 꼬맹이들까지 책임지게 생겼네.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녀의 눈엔 짧은 미소가 스쳤다. 그들은 아직 작았고 부족했고 무서워했지만 그 밤 이후 그 누구보다 깊은 각오로 싸움의 어둠을 걷기 시작했다.